1차 보정으로 어떤 것이 나오는지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실제 보정 사례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정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보정 뭐 무조건 나온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 근데 이제 보정을 보면은 법원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를 또 알 수 있고, 보정의 내용을 또 이제 좀 비교해 보면은 또 좀 재밌는 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동일한 법원에서 회생위원별로 또 어떤 차이가 또 좀 있는지 보정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볼까 하고요. 본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진행하시면 도대체 법원에서 뭘 확인하는 거냐? 도대체 뭘 보냐? 어떤 거가 나한테 중요한 이슈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처음 사건을 접수하면 1차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한다. 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 같은 법원이라 할지라도 여러 회생위원이 있고 재판부가 많기 때문에 그 재판부별로도 이제 편차가 좀 있다. 그래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서울회생법원 조직표를 제가 간단하게 들고 와봤는데 개인회생 단독, 여기 괄호 안에 재판부 수잖아요. 그러면 개인회생 단독만 27개의 재판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매칭되어 있는 회생위원도 27명 이상이라는 거고, 그러면 내 사건이 27분의 1의 확률로 특정 재판부에 이제 배당이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유불리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거를 저희가 추려가지고 가져오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5개 정도 한번 1차 보정으로 어떤 것이 나오는지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실제 보정 사례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보정 권고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좋습니다. 뭐 채권자 목록과 관련해서 뭐 개인 채권이므로 관련 내용들을 뭐 이제 제출해봐라.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이분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보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밑에서부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보정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신용카드의 최근 1년간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고, 이 중 현금 서비스 이용 내역, 그다음에 카드 단기 대출, 그리고 100만 원 이상 결제 금액에 대해서 지출 내역과 뭐 사용 목적, 사용처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하라고 하는데, 요 기재례를 줍니다. 이 표를. 이 표에 맞춰서 사용 내역을 정리를 해라. 현금 서비스 이용 내역도 이런 식으로 카드사에서 현금 서비스를 썼으면은 이런 식으로 얼마, 언제 대출을 받았고 어떤 목적으로 뭐 사용을 했는지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내봐라. 이제 이런 보정이 나오고, 가족 친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한 경우에도 뭐 소명을 하고 불분명한 금액은 청산가치 반영, 뭐 개인 변제 내역도 정리해서 제출하고 청산가치 반영, 뭐 이제 이런 내역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 목록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라고 그러는지 나오는데, 최근 1년간 은행 통장 거래 내역을 100만 원 이상 대해서 아래 이 기재례로 준 표에 따라서 정리를 해라. 가족 친지한테 이체한 경우라든지 뭐 이제 개인 변제, 현금 출금 이런 거는 이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 위에서 적어놓은 내용을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청산가치에 반영해라라는 보정이 나왔고, 보험 해약 환급금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이제 재산에 반영하라 이런 보정인 거고, 그 다음에 거주지도 확인을 하죠. 거주지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봐라 라는 내용들이 있고, 최근 2년 동안에만 재산을 처분을 했으면은 뭐 처분한 내역, 그 다음에 그 매매 대금은 어디다 사용했는지를 제출해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에 뭐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수입 제출 내역을 내봐라. 이제 뭐 이런 정도의 보정이 나왔고, 첫 번째 보정은 그냥 뭐 특별하게 뭐 이제 복잡하고 어렵다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카드 사용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뭐 대출금 사용 내역, 혹시라도 재산을 팔거나 처분한 게 있으면 그 대금은 또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라는 걸로 알 수 있겠죠. 그 개인회생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보정 내용을 보면 이런 생각 딱 하실 것 같거든요. 할 게 너무 많은데. 통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정을 하라고 했는데 2주잖아요. 야, 이거 뭐 서류 준비하고 뭐 하고 하면 2주 너무 타이트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만약 실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정 서류들 준비가 진행이 될까요? 보정 서류들은 이제 뭐 보통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계좌 거래 내역이라든지 100만 원 이상 내역들 뭐 이런 거는 이제 보통은 재판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루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상되는
보정들은 사실은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이미 일정 부분 정리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보정 단계가 조금 단축되거나 이 대응이 손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양식이나 틀이 있으니까 뭐 필요한 채무자분들께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 서류 리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양식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전달 드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판 모르는 분이 이거를만을 보고 혼자 따라서 이거를 보정을 대응하시기는 뭐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대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보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 루틴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스템이 좀 정비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보는 보정도 다 일반적으로 사건을 처음 접수하면 나오는 보정인 건데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이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정 한번 열어보면 네. 최근 대출금 중 카드 금액 5번, 그러니까 최근 채무가 무엇인지 여기서 일단 찍어주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아래 표의 양식에 따라서 이제 제출해라. 근데 이제 표 양식이 아까하고도 좀 다르죠. 조금 달라요. 네. 도표는 예시이고 별도 양식 사용 가능하다. 아까는 뭐 이런 내용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뭐 이런 내용도 좀 달라요. 그렇죠. 여기 다항에 보면은 편파 변제, 뭐 도박, 가상화폐, 해외 선물, 주식, 투기, 사치 청산가치에 반영하시 바랍니다. 이건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서울회생법원 네, 같은 서울회생법원 경우에. 보정인데 네. 뭐 도박이라든지 뭐 투기 사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상화폐 뭐 해외 선물 주식 요거는 청산가치에 반영을 안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죠. 네, 실무 보정은 또 준칙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부별로도 또 차이가 있다. 서울도 몇몇 실무 준칙에 맞지 않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과거에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금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여기는 이제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서 신청인이 보유한 모든 계좌를 이제 조회를 하는 거예요.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그중에 최근 1년 동안에 10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 내역이 있으면 구체적 최종적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표와 같이 정리를 해라. 라는 거고 메리츠증권, 유진투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채무자만의 특수한 사정이니까 잔고증명서나 이런 서류들을 제출하라 라고 나왔고 마항에 보면 편파변제, 도박, 가상화폐, 선물, 주식, 투기, 사치 청산가치에 반영하시 바랍니다. 가상화폐나 주식을 실무준칙에서는 반영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쨌든 보정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제 카드 대금과 관련해서도 카드사별 내역과 상세 내역 조회를 해서 최근 1년간 이용 금액 중 여기 뭐 최근 1년간 이용 금액인 거는 동일하죠. 근데 차이가 또 있죠. 당권 사용 금액이나 카드론 인출 금액이 50만 원. 아까 첫 번째 보정 열어봤을 땐 100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여기는 50만 원 이상인 거래 내역을 이렇게 표시해서 이 표로 정리를 해라. 그 다음에 뭐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자동차에 대한 과세 사실이 있으므로 보유를 하고 있다면 서류를 제출하고 처분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사용처를 정리해서 내라.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이 채무자만의 또 특수한 사정일 수 있는데 현 직장에 대해서 이제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냈더니 근로계약서가 이미 계약 만기인데 향후 어떻게 변제를 할 수 있겠냐, 일은 계속 하는 거냐, 요 부분은 이제 내보라고 했고 신청인의 급여소득 최근 취업했으니까 급여 명세서라든지 통장이라든지 뭐 이런 자료들을 함께 제출해라 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약간의 이제 차이가 좀 있죠. 네. 세 번째 보정 공고도 이제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 목록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 조회소를 다운 발급받아서 누락된 채권이 있으면은 추가를 하십시오. 뭐 채권 누락하지 말라.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는 아까는 또 뭐 대출금 따로 카드 따로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한꺼번에 이 표로 정리하라 라는 보정이 나왔고 3번이 또 이제 기존하고 좀 다른 내용이죠. 가족 또는 지인에게 50만 원 이상 지급한 돈. 여기도 이제 기준을 50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여기 그래서 개인 채무 변제금, 그다음에 도박, 사행성 소비, 유흥비, 지나친 낭비 이것도 기준은 50만 원이다. 네. 가족 지인을 위한 50만 원 이상의 선물 청산가치에 반영하십시오. 근데 여기는 주식 코인 네, 빠졌네요. 네.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아까도 100만 원인 데가 있었고 50만 원인 데가 있었죠. 재판부별로. 여기도 일단 50만 원 이상 아래 표와 같이 정리를 해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서 50만 원 이상 지급한 돈이라든지 뭐 사치, 유흥비, 낭비, 편파변제, 도박도 반영해라. 청산가치 반영해라. 였고 예금도 일단은 최근 1년인데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50만 원으로 많이 다르죠. 첫 번째 보정은 100만 원, 카드도 100만 원, 예금도 100만 원인데
두 번째 보정은 카드는 50만 원이었고 예금은 100만 원이었고 지금 보정은 카드는 50만 원, 예금은 50만 원. 그럼 사실 예. 이게 5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에 따라서 결국에 이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이제 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달라지게 있죠.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법원별로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은 어쨌든 지금 3개의 보정을 봤을 때는 어쨌든 1년으로 다 끊겼는데 2년으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 2년 동안의 거래 내역.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에 30으로 갈 거냐, 50으로 갈 거냐, 100으로 갈 거냐. 네. 아주 골치가 아프죠. 마지막 쪽에 보면 신청인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209만 6천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평균 소득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그 이유가 뭔지 소명해봐라. 이 신청인분의 특수한 사정이죠. 이것도 이제 뭐 이런 보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만약에 급여가 낮다라고 하면 왜 최저임금보다 못 버냐 라는 걸 이제 또 법원이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정도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뭐 재산 목록 관련해서 채무자분의 특수한 상황이 또 반영된 보정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과거 주소지 부동산 관련 뭐 경기 안양시에 어떤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셨는데 이제 등기부를 내보고 뭐 시가 자료를 내고 현재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주거 이전이 발생했으면 혹시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았거나 아니면 매매 대금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어디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밝혀봐라. 이제 이런 보정인 거죠. 채무자의 금융거래, 은행, 뭐 증권, 신용카드, 최근 1년 여기는 100만 원, 네, 입출금 소명하고 뭐 구체적으로 적어주진 않아요. 뭐 그렇죠. 네. 다만 소명 불가하거나 도박 낭비인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반영해라. 표 양식은 모두 다 다르죠. 네. 그리고 최근 주식거래와 관련해서 계좌 파악된 것들을 찝어주면서 뭐 실질 주주 정보나 주식 찾기 조회 결과를 내라 하기도 하고 최근 1년간의 주식거래 내역, 뭐 잔고증명서를 제출해봐라. 그 다음에 입출금 내역, 잔고 보유 현황, 뭐 월별 수익 현황을 정리해서 내라. 이제 이런 보정이 나오기도 하고 주식거래 일람표나 앞에 세 사건에서는 이건 양식은 없었어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내라고 하진 않았었는데 여기는 또 이 재판부 같은 경우는 표로 내봐라. 증권사 계좌에서 혹 연동은행 계좌로 1년간 돈이 이체된 금액이 있다면 그 돈은 어디다 썼는지도 사용해봐라 라는 거고 가상화폐 거래 관련해서는 잔고증명서, 가상화폐 거래 내역서 제출을 하고 현재 시점 잔고를 정리해서 소명해라. 투자금이 소실된 과정을 상세히 소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정이 맞는 거죠. 투자금이 서울의생법원 같은 경우는 투자금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투자 내역을 통해서 이렇게 손실이 발생했습니다만 입증할 수 있으면 반영하지 않는데 일부 보정에서는 뭐 그냥 반영해라. 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기재례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정해서 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 부분들은 뭐 대부분은 기존의 보정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이런 양식으로도 보정이 나온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27개 재판부 중에 5개만 뽑아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내용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더구나 이제 법원이 아예 또 달라지면은 또 더 달라질 것이고요. 서울의 생법원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좀 제가 드리고 싶고 마지막 보정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예, 청산가치 반영, 신청인의 대출금 사용 내역 중 뭐 지인이나 친척에 대한 변제, 편파 변제 등에 해당하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드 사용 금액이나 카드론이 50만 원이면은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근데 여기도 또 기준이 좀 다른 게 있죠. 가족에게 송금된 돈은 50만 원, 성형수술 목적의 의료비, 지인에 대한 선물은 또 30만 원. 하여튼 뭐 기준이 다 다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도박, 주식, 가상화폐. 근데 여기는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주식 또는 가상화폐 손실금이 아닙니다. 보유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거예요. 주식 가상화폐 손실금이 아니라. 보유액 반영해야죠. 근데 이건 당연한 건데 여기에 왜 이렇게 넣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뭐 유흥비, 개인 변제, 뭐 지나친 낭비인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가족에게 보낸 거는 50만 원, 이거 선물 구매는 30만 원.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최근 1년간 통장 거래 내역 중에 아까 다 100만 원이었는데 계좌는 5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 내역을 표로 작성해서 제출. 그러면 우리가 요것만 보더라도 보정이 여기 재판부 이 회생위원은 다른 재판부 대비 빡빡하겠구나. 진행이 원활치 않겠구나. 느낌이 이런 느낌이 오는 거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진행하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아까랑 동일한 내역들 뭐 이제 이렇게 나오고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뭐 보정서 작성일자 기준으로 이제 환산해서 청산가치 반영하고 투자금이 소실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라. 투자금이 소실된 과정을 설명하라는 것도 표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거래소에서 내역을 받아서 낼 거냐 뭐 이런 부분들도 일관되지는 않고 재판부별로 좀 많이 다르다.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계좌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최근 대출금 사용 내역 내라고 나오고 주식이나 코인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은 또 어떤 형식으로 갖고 있고 처분했다면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왜 안 갖고 있는지, 처분한 돈은 어디다 썼는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1차 보정에서 나오고 대부분 이걸 관심 갖고 이제 법원이 본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내면 법원으로서는 이제 꼬투리 잡을 게 있을지 없을지를 파악을 하는 거겠죠. 1차적으로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나 더 깊게 파고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2차 보정, 3차 보정 이런 식으로 보정이 이제 계속 나온다.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정 내용만 보더라도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좀 수월하게 가겠다, 뭐 깐깐하겠다 이런 이제 느낌이 딱 이제 나오게 되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뭐 본인들이 회생면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뭐 운이에요, 맞아요. 그냥 운인 건데 바꿀 수 있나요, 회생면? 바꿀 수 없죠, 사실상. 그냥 가야 된다? 네, 그렇죠. 그거 질문을 엄청 많이 주시더라고요. 바꿀 수 회생면 있냐? 좀 바꾸면 안 돼요? 뭐 취하하고 재신청하면 사건이 다시 배당되니까 다른 재판부로 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재신청에 대한 리스크가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재판부를 바꾸겠다고 그렇게 가는 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죠. 일반적이지 않죠. 보정 내용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이제 뭐 상담 단계에서 이제 많이 문의 주시는 재산의 은닉이라는 뭐 증여라든가 보정 단계에서 다 필터링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숨겨놓으면은 모르지 않을까요? 그쵸. 50만 원 넘어가는 거 지금 다 정리해서 내라고 하는 판국에 그거를 못 찾아낼 거다라고 이제 인식하시는 거는 좀 너무 좀 만만하게 보신 거고 결국엔 이런 이제 보정 자체가 엄청 타이트하게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걸 좀 또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정 이게 각기 다른 재판부이죠. 네, 그렇죠. 네. 법원별로 또 보정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채무를 뭐 1년으로 보느냐 뭐 2년으로 보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좀 차이가 있고 이게 결국에는 진짜 이 룰렛 같은 그런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 그런 많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좀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정 공고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사무실 차원에서 이제 뭐 필요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따라오시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좀 뭐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내 거를 어떻게 들여다보고 또 어떤 부분을 나한테 요구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좀 준비를 해봤고요. 실질적인 서류를 또 갖고 왔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A파트의 귀한 어떤 보정 서류인데 이거를 이제 꼼꼼하게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